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뺏길 텐데요. 자,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자주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공부하려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임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또 요즘 워싱턴 정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예. 이 한국경제신문이 60주년 기여고 한국경제TV가 25년 기여해서 예. 세종의 스튜디오가 마련했거든요. 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마 김정호 사장께서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을 이끄는 글로벌 시장을 해서 미국의 스튜디오 마련해서 예. 굉장히 좀 전 언론사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에서 많은 정책 얘기가 나오고 요즘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예. 금투세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렇죠.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책임자의 주무를 정책 당국으로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고품격 이렇게 그 경제 뉴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저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요. 아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자막 있죠? 네. 예.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마지막이었었죠. 예. 많은 그 화제를 안기고 있고 미국의 이 아메리칸 스피릿을 아메리칸 정신을 북돋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화당과 대조한 모습인데요. 예. 경제 공약에 있어서는 서로가 극과 극입니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역시 세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와 예. 그다음에 트럼프 간의 극과 극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예. 후보 아서레퍼 곡선을 근거로 해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죠.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법인세 대폭 감면, 소득세 완전 폐지. 예. 근데 해리스 후보는 이원적, 이 미시 경제에서 이원적 가격 정책이다, 차별적 가격 정책이다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차원에서 보면 초부유층, 예. 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홍익국께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법인세는 오히려 올리자. 그렇죠. 21에서 28%. 제가 해리스와 바이든을 그래 헷갈리는 것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번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에서 28%. 이건 바이든 정부 때 얘기했던 낭을 그대로 되고요. 초고소득세라 해서 37에서 39.6%까지 이렇게 대기업과 초부유층에 대해서는 뭐 AI라든가 디지털에 이어서 소득 벌었을 때는 그게 본인들의 소득은 다 되지 않느냐. 예. 일부 증권사에서 고객자성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게 오너 돈은 다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증세 방안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의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가의 부도 생각하지 않고 쓸 때는 확실히 쓰고 그다음에 재정 수입에 있어서는 감면하겠다. 이 전형적인 정책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지금 국가의 디폴트 상황에 임박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측면에서 해리스의 세제 정책이 오히려 더 미 국민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잭슨 홀 미팅이 시작됐는데요. 글쎄요, 첫날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첫날 분위기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아침 조간자를 쭉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비것이 단행할 것이다. 또 잭슨 홀 미팅 기간에는 금리를 인상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들뜬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라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첫날에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보니까 차분한 분위기다. 아, 예. 차분한 분위기다. 두 번째는 넥타이를 차지 않는다. 그리고 빨간색 공화당의 예, 그렇죠. 얘기죠. 그다음에 저것처럼 이런 색깔 민주당을 그래서는 넥타이는 차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고 오늘 증시에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런 차분하게 이런 것을 보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데요. 첫날의 관건이 역시 고용지표입니다. 예. 일단 평균 물가제는 폐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 평균 물가제 때문에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이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평균 물가는 폐기해야 된다. 그럼 고용지표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자 미팅 전에
고용 일자리 창출이 3월까지긴 하지만 81만 건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오늘 퇴대 의원들도 9월까지 나오는 통계를 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통화정책은 선제성 미리 떼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도대체 뭐는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주식적인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장도 반응해서 예. 가민한 피벗에 대한 경계 심리에서 오늘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피벗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기술적 지표상에 이렇게 반등 심리도 있긴 합니다는 과대한 피벗에 대한 경계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물, 장기물도 전부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달러 가치가 회복되는 양상에서 이렇게 사실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가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예. 엔비디아를 많이 칭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비교적 크게 떨어졌을 예, 겁니다. 맞습니다. 4% 정도 4% 넘게 떨어졌을 예. 겁니다. 2분기 매출액이 사실 젠슨 황해 법칙에 부합되지 못하지 예. 않느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쪽에서 비교적 의외의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세금 하면은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죠. 네. 자,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액 부담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인커도 세금 문제할 때 웃음을 이렇게 헛웃음을 예. 지르시는데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요일 한국경제TV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굉장히 수고한다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내 재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증세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예. 미국도 지금 대선에서 경제공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증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를 좀 얘기하는 것은 어제 이렇게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도 비슷한 시각으로 했습니다는 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제가 주식 동아리에 이렇게 해서 강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을 읽어서 경제를 읽겠다. 그래서 한국의 태셋, 한국경제신문의 태셋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강의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학생인데 주식 투자해서 뭡니까? 매년에 금투세 시행하면 예. 다 뺏기는데요. 그러면 우리 것처럼 기득권 입장, 예. 국회의원 입장 이런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다른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 따지는 것보다는 예.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상태에서 우리 것처럼 기득권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현안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한국이 왜 이런 얘기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요 자막 전에 이미 가겠습니다. 자막 전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는 뭐 딱 그렇죠. 잦은 추경 편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편성이다 보니까 적자 재정 상태에서 증세가 많았었죠. 그렇죠. 뭐 이게 뭐 모든 세가 증세했었죠. 근데 그래서 OECD에 보면 증세라든가 국민의 세부 부담이 2다. 그리고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는 여소야대다. 입법 만등주의다. 정상화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이게 딱 틀어막고 있거든요. 여소야대 형국이니까. 그래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정권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느 데 높고 어느 데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빅가먼트이기 때문에 우리 규제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벌면 뭡니까? 세금이 무섭고 그렇죠. 기업이 커지면 무섭습니까? 규제가 무서운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식 동아리에서 그 우리 자본시장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 미국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한국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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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50대, 60대는 진퇴양난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국민들만 그렇습니까? 기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규제 심하고 세금 심한데 한국에서 기업으로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기업하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환영 못 받으니까 미국의 IR법이라든가 이런 등에서 다 세금 혜택, 땅덩어리 다 줍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하다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해외 이전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한국의 세금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잦은 추경 편성으로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더라면은 뭐 괜찮을 텐데, 글쎄요. 재정 팽창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하면 경기 부양 효과 과연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도 현 정부도 그렇고 사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예.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 빅가먼트입니다. 정부의 힘이 셉니다. 예.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 상태가 왜 있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재정 지출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예. 정부의 세수도 증가한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아서 레포크에 보면 한국은 이미 예. 텍스 레이트 세율과 정부의 재정 수입 간의 관계가 이게 아서 레프의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율이 증대하면 경제 의욕이 오히려 떨어져서 예.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세수가 감소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증세 세금 수준이 가장 높고 증세 속도도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비표제 앱노멀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텍스 레이트와 그러니까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한다. 정상적인 노멀존이 아니죠. 예. 지금은 세금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누진세 구조적인 재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뭐냐 높은 세율이 경제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제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증세를 안 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 적자 국채도 이전 정부에서 빚내서 하자 적자 국채 얘기했는데요. 적자 국채를 하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적자가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시장에선 국채 공급 물량이 증대하죠. 예.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반비례 시장금리 올라가겠죠. 시장금리 올라가면 결국 소비 감소하고 예. 투자 감소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이게 증세라든가 적자 국채 발행인 빅가먼트의 휴유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정책이든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최근에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식 투자 동아리 강의할 때 예. 제가 이제 이 한국경제TV 여기 출연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참석한 학생들한테 어느 예. 방송 많이 봅니까? 한국경제TV 많이 봅니다. 어느 시간대 많이 봅니까? 그런 한국경제TV의 프로그램이 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공교롭게도 홍성진 앵커를 좋아한다 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저도 감사하네요. 같이 방송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젊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한다. 예. 대학의 교수들을 사실 이론적으로 안 맞는 공부보다는 현실 공부를 많이 한다.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님께서 세종에 이렇게 뉴스센터까지 만들겠습니까? 예. 그런 요구들을 부합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할 때 한국의 금투세라든가 증세 문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막 한번 붙여주면 벤자민 버튼 증후군. 우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는 이 벤자민 버튼 증후군 이거 뭐 흥행 거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이 영화 한번 보시면 거꾸로 가는 판타지 영화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제목이 저렇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예. 한번 하니까 이게 노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난 게 노인으로 태어나서 시간 지나면서 나이가 늙는 게 아니라 젊어지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오거든요. 왜 이게 나오느냐?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또 피터팬 증후군도 나오더라고요. 중소기업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대기업으로 가야 되고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 선진국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그냥 중진국으로 머물겠다. 왜냐면 신흥국으로 넘어오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많아지고 세금 때려지고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 중소기업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게 피터팬 증후군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 역사상 보면 외환위기에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보면 경제 외환기금으로 볼 때는 세계 10위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성장사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각 정부마다 성장사들을 강조했습니다는 중소기업을 탈피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림은 뭐 괜찮은데요. 셀트리온 여기는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오늘이라든가 이런 도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게 젊은 학생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이라든가 국회의원, 제가 오늘은 존칭어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의 울림이 뭐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하신 벤자민 버튼 증후군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 사실 이걸 자본시장에 대입하면요,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강점을 깎는 이 최대 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시장 경제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예. 내가 노력한 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내 자산이 늘어가는 게 자본주의의 강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피터팬 증후군, 벤자민 버튼이 거꾸로 간다. 여기서 멈추겠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경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은 사실 그렇게 규제를 꽁꽁 무는 국회의원분들도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분은 사교육 안 받으시겠습니까? 왜 받습니까? 출세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그럽니까? 당신의 자녀분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앞뒤가 안 갈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자, 어저께 주식 동아리에서 한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 이것도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 계층에서 보면 명문대학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는 명문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모 대학의 주식 동아리 입장에서는 주식투자하면 뭡니까? 그대로 얘기 나온 겁니다. 제가. 그리고 금투세 영하면 다 뺏기는데 왜 정신이 있나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정신이 있나요? 정신을 만들어놨으면 주식시장의 활성화, 기업은 상장을 통해서 자기 구매에 맞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을 해야 되는데 왜 주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증권시장 만들어놨습니까? 금투세만 있습니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래세 있죠. 그 대기업 양대초 있죠. 종합소득세에서 금세 들어가죠. 꽁꽁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사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도 얘기했습니다는 학생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오는 기성세대의 모습, 예. 우리나라 이 만드는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갈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떨까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치적 여부와 관계없이 예. 한국 경제 미래, 한국 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젊은 학생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또 기업 규모를 크게 하자니 이 규제가 무섭다라는 풍조, 왜 생겨나는 겁니까? 네, 이게 경제와 이렇게 정치와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스테이트맨, 정치가가 아니라 폴리틱션, 정치꾼에 해당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이런 모습에서 자, 트럼프 보십시오. 전형적으로 씀씀이는 빚내서 더 쓰자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대폭 감면해, 소득세는 폐지해. 이게 국가 국익을 이야기했습니까? 국익을 디폴트 사항을 방지하는 데 노점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 자리를 위한, 자기 자리의 표를 위한 사심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예. 한국에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입법 금투세를 시행하는 사람도 자재범을 위한 굉장히 명문대학 가기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시행한다 하는 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정치는 뭐냐? 1인 1표주의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디지털이라든가 인공지능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난자 예.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해서 전부 소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인구 피라미드상 중산층이 무너져서 중소기업과 중하위계층들은 스퀘어링, 오히려 거꾸로 상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1인 1표제입니다. 예. 경제는 효율성 증대하니까 결국은 효율성 증대하는 쪽으로 가야 돼. 경쟁의 원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1인 1표주의 이렇게 다 보니까 경제에서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1인 1표주의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사실 중하위계층들의 표를 많이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트럼프 그 모습 또 우리의 국회의원분들 중에 일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선출직은 밑에 계층을 지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정치가들한테 한번 꼭 묻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다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트맨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정치가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분들 다 그런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는 다 그런 건 폴리틱션 대부분 다 젊은 학생들도 정치꾼이라 얘기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당신의 자녀분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뭐냐 입법에서 틀어맞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많이 이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강점을 발휘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투자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존중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자본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뭐냐? 자본주의 선진화 한번 외쳐보십시오. 되는지. 오히려 거꾸로 뭐냐? 거꾸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국 주가는 찔끔 올라가고 미국 예. 주가가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대학교 안동희 교수는 이것을 비대칭적 조화력, 예. 어시메트릭 코릴레이션 관계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자본주의 동정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존경받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부드 이코노믹스에서 전부 뭐냐 내 돈이 벌더라도 이게 돈 번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더라도 떳떳한 사회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한 사회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 선진화,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렇게 모습을 기성세대되는가 국회의원이 좀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보여주려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 모습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예. 위에 올라간다. 이런 희망을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친기업 정책, 그다음에 친시장경제 원리, 공교롭게도 한국경제신문의 사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에 국회의원분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성세대들이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